한국 환자들이 구역질을 많이 해.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 같아. 그냥 뭐 줘도 잘 안 들어. 왜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작용이 많은가? 한때는 고기 먹으면 암이 생긴다 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했어. 근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병뿐만 아니라 건강에 식습관이 중요한 것은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분이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때부터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마치 자동차가 달리려면은 적당한 기름, 오일 이거 적당히 있어야지 그게 적당치 않고 있으면은 잘 굴러가지 못할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은 건강식, 치료받는 사람은 영양식, 결국은 체력을 유지해야만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암 환자는 다 독한 약을 써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니까 그걸 보충하지 않고는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한국 환자하고 미국 환자하고 너무 달라. 미국 환자들은 몸이 허약해져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드물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예외 없이 한 달 치료하면 다 빈혈이야. 그러니까는 치료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 수혈을 하더라고, 수혈. 근데 미국서는 거의 수혈을 안 해. 혈관 안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것들을 망가뜨린다고. 백혈구가 점점 모자라면은 거기에 면역 세포들이 있으니까 각종 폐렴 이런 거에 막 걸려요. 적혈구 계통이 모자라면은 빈혈이 생기면은 약 작용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약이 잘 안 들어요. 좋은 약을 써도 소용없어. 그리고 혈소판은 피 응고에 필요한 건데 이게 떨어지면 여기저기서 출혈을 해. 조금만 다쳐도 피가 멎지를 않아. 근데 무서운 것은 뇌에서 출혈을 한다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처음에는 왜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작용이 많은가, 약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이렇게도 했는데, 약은 체중 킬로그램당 얼마를 줘. 미국 사람처럼 체구가 큰 사람들은 약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약의 용량하고 관계가 없어. 기본적인 생각, 태도 이런 심리적인 것이 몸을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마셔야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치료를 절대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죠.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냐? 금방 빈혈이 오지. 먹지를 않으니까. 암 자체가 조직을 막 파괴하거든. 거기다 대고 독한 약을 더 쓰면 더 힘들지. 그래도 계속 잘 먹는 사람은 유지하면서, 치료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먹지 않는 사람, 먹어도 김치하고 밥만 먹어갖고는 절대 암 치료는 안 돼. 이제 암 치료 받는 사람이 채식을 하면은 절대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채식주의자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환자도 포함해서 채식을 막 강조한 거야.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하와이 여기에 요양병원처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한국 환자들이 거기 갔다만 오면 한 달, 두 달 갔다 오면 다 죽어가. 그런 사람은 암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몰라서도 그렇고, 그런 걸 보고 이거 채소만 먹어야 오래 산다. 그건 과학적으로, 물론 채소 먹으면 건강해.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골고루, 채소라도 단백질이 많이 섞여 있는 브로콜리 이런 걸 먹으면 괜찮지. 그러나 일반 채소는 그냥 탄수화물 성분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근데 우리 몸에 적당한 불포화 지방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하이 덴시티 콜레스테롤, 그게 우리 몸의 면역 세포 막을 형성한다고. 그게 없는 사람은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단백질은 그냥 기둥, 단백질이 없으면 기둥이 망가진다니까. 그런 걸 골고루 조금씩 자주, 암 환자 같으면 하루에 6번 내지 8번 먹어. 3번 먹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어도 나쁜 기름이 없는 고기, 가령 생선, 오리고기, 흑염소, 그 다음에 닭도 앞가슴, 일반 소고기, 돼지고기는 벽에도 나쁘지만 그 심줄이에요, 심줄. 그게 다 나쁜 기름이야. 근데 그런 것이 들어있어야 맛이 있다고. 그러니까 맛은 다 나쁜 기름, 건강에는 아주 나쁜 거지, 그게. 한때는 고기 먹으면 암이 생긴다 해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했어.
근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고기는 우리 몸에서 흡수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장 안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이 압력이 높아지면 나이가 들면 장벽이 탄력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압력으로 개실이라는 게 생겨요. 장벽에. 그러면 거기에 변이 들어가서 변 안에 각종 균들이 많거든. 그게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 그게 처음에는 선종, 그러다가 그게 암이 되는 거야. 결국은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변비가 문제예요, 변비.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는 고기 먹을 때 반드시 각종 야채 종류를 같이 먹으면은 이게 이제 훨씬 흡수도 빨리 되고 변비가 안 돼. 그러니까는 제일로 좋은 것은 생선 종류, 또 단백질이 많은 달걀도 쪄서, 그 다음에 두부나 달걀을 자주 먹으려면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김에 싸서 먹어요. 김에는 소금이 이렇게 좀 뿌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먹기가 쉽다고, 입맛 땡기고. 그리고 건강식품 중에 제일로 좋은 것들이 해산물인데 그 중에서도 감태라는 게 있어요. 감태. 왜 좋냐 하면 그 감태는 거북이의 먹이야. 바다 맨 밑에 있다고. 그걸 먹는 거북이는 최소 200년 살아. 그렇게 오래 살아면 병이 없어야 되거든. 동물들도 우리 사람에게 있는 병 거의 다 똑같이 있다고. 그런데 거북이는 1000년까지 살아. 그 왜 그러나 연구해보니까 그 감태를 먹어서 그래. 감태 안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염증에도 아주 저항하고, 그 다음에 암을 잘하는 유전인자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수에 들어가는 유전인자를 이게 촉진시켜. 그러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근데 그게 따기가 힘들잖아. 저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비싸지. 일본 고급 과자에 가면 전부 다 감태가 다 붙여 있다고. 그런데 한국의 식품 과학자들이 한국 해변가를 다 뒤졌어. 그랬더니 완도 근방에 있는 다도의 섬 밑에 있는 감태는 일본 거보다 훨씬 폴리페놀이나 성분이 많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서울대학에서 그걸 테스트해서, 그러니까 그건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굉장히 좋은 식품이야. 또 이제 항산화 작용으로 제일로 좋은 것이 베리, 각종 블루베리, 뭐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왜냐하면 그 베리 안에 수소가 많아. 이 수소가 몸에 들어오면 불안정한 산소 O하고 붙어가지고 물이 되니까 이게 옛날부터 가장 좋은 항산화. 또 후코이드라는 약이다. 후코이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건 미역 다시마에서 뽑아낸 거야. 근데 그것도 성분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아. 항산화 또는 항염증, 항암 뭐 이런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그런 것을 같이 쓰면은 노화 현상에도 좋고 암 치료에도 좋고. 암 치료는 그 DNA를 공격해서 치료하는 건데, 이런 음식들은 보조지. 고기나 이런 것들은 지탱하는 거야.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졌는데 무슨 치료를 어떻게 해. 그 기둥을 세워서 유지하려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야. 암에 좋다고 해서 가령 이제 바이타민을 생각해. 바이타민은 종류가 한 50가지인데 제일로 중요한 게 바이타민 D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뼈에 관계되고 또 면역. 그런데 바이타민 D는 수용성이 아니야. 바이타민은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내. 음식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좋다는 걸 너무 많이 들어오게 하면은 그 바이타민 D 같은 건 독성이 굉장히 심해. 요새 바이타민 C 주사를 만병통치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바이타민 C가 적당히 있을 때는 항산화 작용을 몸에 좋지. 근데 이게 좀 많아지면은 정반대 활성산소를 막 만들어내. 암 환자한테는 암을 치료도 해. 근데 문제가 이 바이타민 C를 주면 암에만 가는 게 아니고 온 조직에 다. 그러면 다른 조직도 다 파괴시키고 활성산소가 파괴해요. 그리고 특히 위장이 망가져.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뭐 바이타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 버섯이 좋다. 다 좋지, 암 환자한테.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해가 된다니까. 또 이제 마늘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 특히 이제 한국 환자들이 구역질을 많이 해. 약 뭐 줘도 미국 사람은 듣는데 한국 사람은 잘 안 들어. 근데 마늘 과자, 마늘 티, 뭐 마늘로 해서 하면 구역질이 거의 없어. 그런 것이 이제 좋은 예지.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그로스 팩터인데 모든 그로스 팩터는 이 세포를 증식하는 데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면 그게 암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우유에 들어있는 IGF-1 세포를 막 성숙하게 하지. 우유 안에는 시약청 이런 데서 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들어있게 만들었어. 1cc당 보통 80 내노그램 이하로 돼 있어요. 근데 암을 되려면 800, 그 10배 용량이 들어 있어야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GF가 이론적으로는 암을 일으키지. 그러나 우리가 현재 마시고 있는 우유에는 아주 적은 양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시약청에서 허락한 거야. 우리 몸은 밖에서 영양분이 들어오면 몸에서 안 만들어내라고 그래. 수혈, 또 포도당 이런 거 보면 골수가 안 만들어내려고 그래. 기능이 확 떨어져 버려요. 포도당은 그냥 단물이야, 단물. 그냥 마셔서 들어가나 주사 들어가나 똑같아. 근데 한국 환자들은 주사 맞기를 좋아해. 미국서는 다 죽어가도 절대 포도당 안 놔. 왜냐? 그거 놓으면은 오히려 환자를 더 망가뜨려. 골수를 몸에서 안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환자들은 빈혈이 되려고 그러면 치료를 안 해. 그러고는 고기 먹어라. 운동을 열심히 해라. 뼈 관절은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뇌세포하고 근골격 세포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져요. 근데 다른 가령 심장, 신장, 폐 이런 건 쓰면 쓸수록 망가져요. 심장이 생각해봐. 병 없이 죽는 사람 보면 심장이 하다가 그냥 저절로 힘이 없어갖고 펌핑을 못해. 그래서 죽는 거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려면은 특히나 이제 암 환자들이 치료가 잘 돼가지고 한 5년쯤 지나면은 완치된 걸로 착각을 해. 그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잘 몰라서 5년만 살으면 완치됐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20년, 30년 만에 재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한 번 암이 생긴 사람은 다른 암이 이것저것 생겨 4가지까지. 왜냐면 자기가 낯선 줄 알고 옛날 그 못된 생활 습관에 다시 돌아가. 그러면 원래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유전자 변이를 다시 일으킨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잉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피로하게 하면은 암 환자는 재발한다고. 피터 아티아가 최근에 쓴 그 질병 예방 세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운동. 그러니까는 우리 몸은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계속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이 서로 평형을 유지를 시켜야 이게 이제 병이 안 걸리고 암이 재발 않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장수하려면 그 노인병의 기전에도 활성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몸에서 제거하려면 항산화, 음식, 그지만은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걸로 강조하고 또 이제 병 예방을 생각할 때 보면은 다 병이 40대부터 생겨요. 만성병은 거의 대부분이 40대부터 생겨가지고 60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치매도 대부분 노년기에 생기지만은 실제 시작은 다 40대. 그러니까 40대부터 건강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40대 한국 사람들 보면은 지나치게 몸을 피로하게 만들어. 일도 많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화풀이 하려고 안 좋다는 담배, 술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알맞는 식사를 하거든. 뭐 안 좋다는 삼겹살 먹고 싶어도 참여하지. 그리고는 뭐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치매는 잠 못 자는 사람이 제일로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평소에부터 습관적으로 잠을 적당히 자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젊어서 열심히 한다고 밤을 새고 한다니까. 그리고 그냥 앉아서 한두 시간 자고 그러면 몸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 정서 이게 편안해야 잘 먹고 마신다고. 그거 편안하려면은 좋은 친구가 있든지 대인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가 요새는 싫든 좋든 오래 살게 돼 있어 이제는. 그러면은 오래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아야 되거든. 그냥 죽기만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은 사실 삶의 가치가 없는 거지.